퍼머넌트 웨이브의 이해 중에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웨이브라고 하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는 자연 상태의 모발에 인공적인 방법, 즉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해서 모발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켜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웨이브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죠.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나오면 자연 상태의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하여 모발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켜 오랫동안 지속되는 웨이브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퍼머넌트 웨이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자, 퍼머넌트 웨이브는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가 태어나기 전 3000년 정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유역에 살던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제 조금 심심했겠죠? 그래서 모발을 막대기에 말아서 진흙을 발라서 이제 좀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펴 발라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제 햇볕에 건조시켰더니 이것이 일시적으로 웨이브가 생긴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나일강 유역에 있는 진흙에서는 알칼리성 토양이 발견이 되었고요. 뜨거운 햇볕이 그 아이들을 오래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기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불로 데운 쇠 막대기로 단백질의 변성을 이용해서 일시적인 웨이브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형 아이론과 같은 형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을 이제 이용해서 그 웨이브를 만들기도 했고요. 19세기 석유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해서 모발의 웨이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 모발이 이제 너무 손상이 조금 많이 됐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1875년에 프랑스의 마셸 그라또우가 웨이브용 아이론을 만듭니다. 웨이브용 아이론. 처음으로 퍼머넌트 웨이브를 창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긴 모발을 나선형, 그러니까 스파이럴 방식으로 감아서 붕사를 바르고 뜨거운 금속 관을 씌워서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선형 스파이럴 웨이브를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열과 기계를 이용한 머신 히트 방법을 제일 처음에 제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기계 자체가 조금 뜨겁다 보니까 어때요? 짧은 머리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웨이브, 모발에 이런 균일한 웨이브를 주는 것은 누가 했다? 1875년에 마르실 그라토우가 아이론을 개발해서 마셸 웨이브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3, 40년 정도 후에 영국의 런던 유명한 미용사 찰스 레슬러가 이 웨이브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약을 발명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뭐 치오클리콜산 뭐 이런 게 아니었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분사라든지 뭐 이제 아무튼 뭐 이런 거, 알칼리성 용액,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들이었겠죠. 자, 그래서 프랑스의 마셸 그라토우가 아이론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것을 찰스 네슬러가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이때 모발이 긴 사람들만 거의 사용을 할 수 이제 있다 보니 1925년에 조셉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모발 끝에서 모근으로 와인딩을 할 수 있는 크로키놀 방식의 와인딩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 그래서 스파이럴 방식이 제일 처음 나왔고 크로키놀 방식이 후에 나왔다. 자, 그리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영국의 제이비 스피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을 가하지 않고 퍼머넌트 웨이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약품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거의 이제 치오클리콜산 뭐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모발의 케라틴 화학 구조를 완벽하게 분해를 한 거죠. 가로, 주세결합과 측세결합이 있다는 것을 제이비 스피크먼이 정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틴 결합을 끊는 연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상온에서, 그러니까 열 처리 같은 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제 열을 무조건 씌워서 했고요. 1936년에 제이비 스피크먼이 상온, 그러니까 열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온에서 환원과 산화 반응을 이용할 수 있는 콜드 웨이브 젤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기보다 그냥 원리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 전부터 이제 알칼리성은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알칼리성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열 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퍼머넌트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상온에서 환원,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콜드 웨이브 방식을 밝혀냈고, 이것이 바로 미용 기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고 산업 발전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41년에 미국의 맥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치오클리콜산을 주 원료로 하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용액을 제조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47년에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에서 치오클리콜산의 제조 방법이 간단하면서 보건 위생상 무해하고 냄새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웨이브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콜드 펌제에서는 무조건 치오클리콜산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 미용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미용 전문가와 과학자에 의해서 매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조금 노력을 하시고 편입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갖고 공부를 좀 더 하시게 되면 효과적인 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 퍼머넌트 웨이브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계속 얘기했죠. 콜드 펌제,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펌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열 펌제,
이제 화학적인 콜드 펌제에 물리적인 힘과 열을 주는 열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퍼머넌트 웨이브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컬 형성 유무에 따라서 모발 질감에 대해서 차이가 나게끔 하는, 그러면 퍼머넌트 웨이브 중에서 하드한 펌은 질감도 조금 거칠고 웨이브의 컬링도 좀 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드 펌. 소프트 펌은 질감도 좀 부드럽게 컬링의 형태도 약간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소프트 펌과 하드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하는 퍼머넌트 웨이브 용액에 따라서 펌 솔루션에 따라서 콜드 펌, 약을 바르고 헹궈내지 않는 것, 펌, 그리고 약을 바르고 한번 헹궈냈다가 열 처리를 하는 열펌, 이제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온 여부나 도구의 종류에 의한 스타일 변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가온 여부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온 이욕식 아니면 무가온 이욕식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일반 롯들을 사용하시는 일반 펌과 열펌을 사용하는 열펌 롯들을 사용하는 거, 세팅이나 디지털 혹은 매직이나 볼륨 매직 이런 아이론을 사용하는 열펌, 이런 식으로 일반 펌과 열펌 이렇게 퍼머넌트 웨이브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발 질감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모발의 질감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웨이브를 형성하는 거. 퍼머넌트 웨이브도, 그래서, 직모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헤어와 파상모, 컬리 헤어에서 웨이브를 만들어낸 것. 퍼머넌트 웨이브도 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충모, 킹클리 헤어라고 해서 매우 심한 곱슬머리를 교정하는 퍼머넌트 스트레이트도 펌에 속합니다. 이해되시죠? 킹클리 헤어 교정하는 것도 충모와 파상모의 자연스러운 컬링의 느낌을 일제를 사용해서 직모로 변화시키는 것도 퍼머넌트 웨이브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웨이브를 만드는 퍼머넌트 웨이브도 펌, 퍼머넌트 스트레이트도 펌, 두 가지 다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 퍼머넌트 웨이브질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솔루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욕식 있어요. 있는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욕식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환원제와 산화제를 두 개 다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가온 일욕식과 무가온 이욕식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더라. 자, 삼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복구 매직 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제 모발에 대해서 특수 활성제라고 해서 모발을 보호하는 성분들을 이제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일제와 이제를 사용하는 삼욕식, 요걸로 해서 웨이브를 만들거나 스트레이트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술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펌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형태가 나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제의 pH라고 하는 이제 약액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H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알칼리성의 pH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pH 산성의 펌제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알칼리성 펌제는 암모니아나 모노에틸아민이나 탄산수소 암모늄이나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알칼리성 펌제라고 하고요. pH 4에서 6 정도 범위의 약산성 환원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약산성 퍼머넌트 웨이브제라고 하는 거고, 알칼리제 대신에 경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첨가해서 제조되어 있는 펌제도 있어요. 퍼머넌트 웨이브제의 pH에 따라서 pH가 알칼리성이면 알칼리 퍼머넌트 웨이브제, 산성이면 산성 퍼머넌트 웨이브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히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콜드 펌제와 히팅 펌제로 나눠진다. 자, 콜 퍼머넌트 웨이브제는 1938년 아놀드 F 월렛의 머신과 히트를 사용하지 않고 상온에서 시술하는 방법을 일반 콜드 펌제 웨이브라고 하고요. 무조건 이 아놀드 F 월렛의 머신과 히트를 사용하는 것은 뭐다? 다 히팅, 그러니까 열 펌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모발의 이황화 결합, 뭐 수소 결합의 화학적 작용,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화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히팅 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발의 p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모발 같은 경우에는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이라고 해서 수소 이온 농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pH, 그러니까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이 pH는 모발이 구성되고 있는 이 성분들 중에서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요.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모발이 수축하고 단단해지면서 다치게 되고요. 반대로 알칼리화가 되게 되면 모발은 팽윤돼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거냐면 바로 약산성 상태인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모발 같은 경우에는 이 표피가 수축하고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다치게 되는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우리는 산성화가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모표피가 열리고 부드러워져서 화학 제품이 그 모피질에 쉽게 이제 흡수되는 이제 이 상태를 우리는 알칼리화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모발은 자기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요. 손상모는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다?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뭐 헤어팩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발들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이제 하는 걸 하게 되면 모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태도 변화시키면서 모발 자체의
어쨌든 간에 화학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발의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 수소 이온 농도 지수 내에서 너무 1 산성으로 너무 알칼리성 14로 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모발의 모피와 모피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모발은 그러면은 산성이 좋아요? 알칼리성이 좋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들 생각하셨을 때 중성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닙니다. 모발은 약산성 상태가 좋아요. 약산성 상태일 때 목표피 자체가 단단하게 수축해 있고요.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도 막을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영양분의 소실도 막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상태는 어떤 상태? 약산성 상태다. 이때의 pH는 어느 정도? 4.5에서 5.5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발과 피부의 산성이 균형되어 있는 약산성 상태가 된다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펌제는 거의 알칼리 8.5에서 한 1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피가 열리고 모발 자체가 부드러워져서 화학 제품이 모피질에 막 이렇게 쉽게 흡수되는 이제 그 상황이 거의 8.5에서 10 상태, 10 정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칼리 10. 우리가 곱슬머리 교정, 퍼머넌트 스트레이트 같은 곱슬머리 교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5에서 14. 그러니까 이제 곱슬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알칼리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곱슬은 좀 심한데 모발이 가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 알칼리도가 조금 낮은 모발들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자, 펌제를 사용할 때 이런 알칼리성으로 모발을 늘려 놓았다가 팽윤시켜 놓았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산성으로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브롬산 나트륨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pH가 3.5예요. 그래서 펌제로 알칼리화된 모발을 다시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산성화를 시켜주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모발과 피부가 균형 상태를 이루는 약산성 상태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모발의 성질인 pH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자, 한 번 더 이제 본다 하면 모발의 수소이온 농도를 보는 것이 pH고 이 pH는 모발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5인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알칼리 8.5에서 10 정도 되는 콜드 펌제를 사용하거나 알칼리 10.5나 10.5에서 13, 14 정도의 스트레이트 크림을 사용해서 충노를 교정을 한다. 콜드 펌제를 사용하던 스트레이트 크림을 사용하던 과산화수소수나 브롬산 나트륨인 산성 3 정도 pH 3에서 3.5에서 4 정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서 모발의 pH를 변화시켜서 펌의 원리에 적용하더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먼저 모발의 일반적인 특징 정리합시다. 자, 모발은 인종과 모질, 색상,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평균 10에서 12만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발의 성장 속도는 1에 0.3mm, 0.4mm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한 달로 치면 1에서 1.5cm 정도. 그러면 1년 정도면 1년 정도면 뭐 13cm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 모발의 수명이 평균이 3년에서 6년 정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5를 하면 72cm 정도까지 자라는 것이 모발의 이제 수명 중에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다. 자, 모발의 정상 탈모 수는 평균 500개에서 100개 정도더라. 탈모가 많은 시기는 봄과 가을인데 봄과 가을보다 가을 중에서도 가을에 가장 탈모가 많더라. 모발의 밀도는 1 입방센티미터 안에 50에서 1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기타 모발의 수명 같은 경우에는 수염은 2년에서 3년, 액모와 와모 같은 경우 1년에서 2년 등등등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을 외워놓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 자연 상태의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힘을 가해서 모발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다. 자, 역사는 1875년에 마시엘 그라토, 그 다음에 1905년에 찰스 네슬러, 1925년에 크로키놀을 발명한 조셉 메이어, 1936년에 제이비 스피크먼의 약품 개발, 1941년에 맥도우의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용액, 가로에서 치오클리콜산, 그 다음에 1947년에 FDA에서 치오클리콜산이 승인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웨이브 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거의 2욕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1욕식도 있고 3욕식도 있다. 그 다음에 퍼머넌트 웨이브 젤을 알칼리성을 사용하는지 산성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분될 수 있고, 가온 처리를 하거나 로트에 열이 나거나 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콜드와 히팅으로 구분된다. 자, 이제 모발의 화학적인 결합은 18종 아미노산의 어떤 결합, 주세 결합과 측세 결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주세 결합은 PPT 결합이라고 하고, 측세 결합 중에 첫 번째는 수소 결합, 두 번째는 염 결합,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스틴 결합이 있더라. 이 시스틴 결합은 모발 내부의 가장 강한 결합으로 열이나 알칼리, 환원제에 의해서 절단된다. 자, 그리고 이제 원리는 치오클리콜산이 시스테인을 시스틴으로 바꿨다가 다시 시스테인으로 돌리는 상태, 이것이 퍼머넌트 웨이브제의 원리더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3교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